상하이로 망명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삶,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찾아가 제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지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임시정부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나는 상관없다. 이 정부에 뜰을 쓸고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 시기 김구 선생님의 연세가 44살이셨다고 하는데요. 나이도 좀 있으셨고 이때까지 청년 시절부터 엄청 많은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김구 선생님은 문지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지금으로 따지면 첫 번째 경찰청장에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기 전까지 다른 직책들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다 말하면 영상의 길이가 1시간, 오마이갓, 될 만큼 끝이 없으시니까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과 연관해서 유명한 내용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 하면 1931년에 조직된 한인애국단을 꼭 아셔야 돼요. 알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설립됐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친책이었습니다. 소속된 독립운동가들끼리 사상이 달라서 싸우고 나가버리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인물이 거의 김구 선생님 한 분 이렇게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김구 선생님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친체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독립운동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이러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합니다. 이 한인애국단은 비밀 조직이었는데요. 일본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였어요. 이 한인애국단 소성의 유명하신 독립운동가가 두 분이 계시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 루루쌤은 유튜브를 평생 할 거니까요. 조만간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님 영상이 분명히 올라갈 것입니다. 맞죠? 언젠가는 꼭. 네. 그때까지 조금만 이제 기다려주세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봉창 의사님은 도쿄에서 일본왕 히로히토에게 수류탄을 투척. 윤봉길 의사님은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투척. 도시락 폭탄이 아니고 왜 물통 폭탄? 위에 카드 부분에 뜨는 영상을 보시면 왜 물통 폭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도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그 영상을 봐주세요. 자, 김구 선생님은 윤봉길 의사와 관련해서 너무도 유명한 슬픈 시계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1932년 4월 29일 아침에 윤봉길 의사님이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질 거사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두 분은 함께 담담하게 아침 식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홍코우 공원으로 향하려고 택시를 타러 가는 중에 윤봉길 의사님이 김구 선생님의 낡은 시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와 시계를 바꾸시지요. 제 시계는 6원짜리 시계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자기 시계는 2원짜리라며 비싼 윤봉길 의사님의 시계와 바꿀 수 없다고 거절하셨죠. 이 말에 윤봉길 의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 시계의 시간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사를 앞둔 상황이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윤봉길 의사님의 의거로 그때 많은 일본 쪽 인물들이 다치거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후 일본에 엄청난 추적을 받게 되고요. 계속 도망다니시고 피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중간에 1938년에는 이운한이라는 사람에게 저격까지 받아서 목숨을 잃으실 뻔도 했대요. 계속 도망다니시다가 1940년에 마침내 중국의 충칭, 중경이라는 곳에 정착하셔서 임시정부를 새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독립운동가 세력들과 정당을 통합해서 한국 독립당을 만드시고요. 군대로는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독립당, 한국광복군은 학교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단원이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이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대는 임시정부 측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대인데 해방 전까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후에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사실 김구 선생님은 해방이 됐을 때 기뻐하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외적 항복. 나에게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구나.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았어야 하는데 남의 힘을 빌렸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항복을 한 이유가 미국과 일본이 그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평양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미국이 최초의 핵폭탄을 일본 히로시마에 투척해버렸어요. 75시간 뒤에 나가사키에도 투척해버렸죠. 일본이 이 핵폭탄 2발에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항복을 한 거였거든요.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독립군의 힘에 일본군이 져서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니고 미국의 힘에 일본이 굴복을 해서 항복이 된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 김구 선생님은 오랜 기간 중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귀국, 환국, 이 한반도에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죠? 당황하지 마세요. 이 언니가 김구 선생님 내용을 준비하는데 A4 용지로 3페이지, 10포인트 빡빡빡빡빡 채워지더라고요. 이만큼 이 김구 선생님이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기 전부터 조선 말기 때부터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후 현대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해방의 기쁨은 진짜 한순간이고 김구 선생님이 귀국할 때의 상황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강대국인 미국과 지금의 러시아에 있던 나라인 소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믿는 사상이 다른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분열이 되고 또 있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지금의 북한이나 중국이 믿고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믿는 자들과는 반대되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반가워하시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는데도 1948년이 되도록 사실 의견이 하나로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한반도 내에 하나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이라고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국제연합이라고도 하죠. 지금도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남한과 북한이 한 세력으로 뭉쳐 정부가 세워질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남한 너희끼리라도 그냥 단독 정부 수립해 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사상이 다를 뿐이지 같은 한반도 사람들끼리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라뇨. 말이 안 된다. 이 기세로 가다가는 진짜 남과 북이 분열되겠다 판단한 선생님은 1948년 2월 3천만 동포들에게 이런 연설을 합니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38도선이 무너져야 땅 위에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 3천만 동포, 자매, 형제여, 건전한 조국을 위하여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라. 이후 김구 선생님은 북한과 협상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협상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이미 북한은 사실 협조적인 태도로 만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후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1948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 김구 선생님은 그 후에 어떻게 사셨냐고요? 남한에서 세워진 이 단독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가시다가 1949년 6월 26일 안두희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해요. 이 사람이 김구 선생님께 총격을 했습니다. 4발의 총탄을 맞은 김구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시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이 언니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안두희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안두희라는 사람 뒤에 배우 세력이 있는데 아직도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배우가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아냐면 보통 이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던 사람을 암살하면 전 국민에게 욕을 먹으면서 깜빵에서 평생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두희라는 사람은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뒤에 벌을 면제받고 군대 계급 승진도 하고 6.25 전쟁에서는 장교, 제대 후에는 군납업체라 해서 군대에 필요한 물품을 납입하는 업체로 큰 돈까지 벌여들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1996년까지 아주 편안한 삶을 사신 거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1996년에 어느 한 아파트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인천 쪽이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몽둥이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안두희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적? 어떤 남성분이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 암살범이라는 걸 알고 죽였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 안두희, 안두희를 죽인 남자 모두 역사에 의해 판단되겠죠. 여러분께서 올바른 가치관과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 배우기를 추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숨겨져 있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상 김구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자, 언제나 편집하느라 안구 건조증과 함께 고생하고 있는 이 언니가 가여우시다면 바로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무슨 영상으로? 나도 모르! 안녕! 안녕. 더워.